자, 역시나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비트코인 사람들이 떨어진다. 나는 6,000불에서 주워야지. 나는 8,000불에서 주워야지. 이러고 있으니까 비트코인이 뭐라고 하죠? 감자나 먹어라 하면서도 가격을 쫙 올리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큰 가격 상승은 아닙니다. 9,600불대까지 올라간 그런 상황인데요. 결국 1차적으로 9,800불대에 있는 저항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1,400불을 뚫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가격이 약세를 보이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지만 이 잠깐 상승과 함께 알트코인들도 모여가지고 춤을 추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 속에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계속해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비트코인은 가격 상승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인지 오늘도 이런저런 소식들을 한데 모아봤습니다. 그중에는 좀 기분이 좋을 법한 소식들도 있으니까요. 기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대한민국의 대표 거래소죠. 빗썸의 이정훈 의장이죠. 이정훈 의장씨가 재산 국외 도피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죠. 라인이 이번엔 대한민국 내에서 암호화폐 시장 관련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자, 그들은 최근 라인링크라는 이름의 상표를 출원했습니다. 그러면서 35개의 업종을 등록했는데 그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화폐 지불 거래 처리업, 전자화폐 매매업, 전자화폐 중개업 등등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또한 그들은 지난 4월 국내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및 원래 서버 개발 관련된 채용 공고를 올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슬슬 대기업들이 국내 암호화폐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되는 것인지 기대를 갖게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IOST 관련 소식인데요. IOST가 이제 궁극 정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중국 국가기록원과 전략적인 제휴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자, 그들은 이를 통해서 블록체인 교육 및 블록체인 기술 활용을 가속화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IOST의 공동 창업자이자 CTO가 350명의 중국 정부 관계자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가졌다는 소식과 함께 가격이 많이 상승하고 있다고 하죠. 자, 이 공산당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IOST에게는 호재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온톨로지 관련된 소식이 있습니다. 온톨로지 메인넷 2.0 출시가 다가오게 되면서 새롭게 업데이트될 여러가지 기능들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거버넌스, 두 번째는 그 무엇보다 이 최근의 암호화폐 업계의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바로 이 스테이킹 역시 선보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은 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온톨로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한 온톨로지 같은 경우는 바로 이 체인링크 또 나왔습니다. 이 체인링크의 오락실 기능이 아니라 오라클 기술을 활용하게 될 것이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정말 여러 프로젝트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체인링크, 최근에 또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계속해서 좋은 미래를 설계를 해나가고 있는 체인링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찰스 호스킨슨 칼다노의 창시자가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더리움이 상당한 네트워크 효과를 구축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틀렸다. 지금 상황에서 이더리움 네트워크 효과를 추측하는 것은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 왜냐? 아직까지 갈 길이 멀기 때문인데 지금 우리의 상황은 이렇다. 아주 작은 연못에서 내가 가장 큰 물고기다 라고 뽐내는 것과 같은 것이다. 지금 이 상황에서 승리자는 없다. 우리 모두 작은 연못에서 싸우고 있을 뿐 시간이 좀 더 가고 시장이 넓어진다라면은 그때 우열을 가릴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유난히 이더리움의 까칠한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찰스였고요. 자, 그 반면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0초과 보유수, 그러니까 이더리움의 소수 물량을 가지고 있는 지갑들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자, 이더리움에 관련해가지고 제가 어제도 잠깐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자, 2017년도에 ICO가 이더리움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면 2020년도, 2021년도 바로 디파이가 이더리움 가격 상승을 이끌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업계 관계자는 디파이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ICO보다도 훨씬 더 큰 이더리움 가격 상승 효과를 가져오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업계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이더리움의 움직임과 미래 정말 많이 기대가 됩니다. 저희가 아까 전에 봤었던 이 체인링크 같은 경우도 이더리움 기반 아니겠습니까? 이더리움 2.0과 함께 정말 많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엔 블록체인 보안업체 팩실드에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플러스 토큰 이오스 대량 이체가 있었다. 거래소가 아니라 콜드 월렛 주소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플러스 토큰 측이 자금을 더 꽁꽁 싸매려는 준비 작업을 하고 있을 수 있다라고 팩실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플러스 토큰 관계자들을 잡아가지고 옛날 어르신들이 방망이로 북어 패듯이 막 후두겨 팰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나쁜 놈들이죠. 이렇게 사악한 악마 같은 놈들. 남의 눈에서 피눈물 빼고 니들은 잘 살 수 있나? 어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엄청난 호재가 될 수도 있는 루머가 한 가지 튀어나왔습니다. 바로 이 페이팔, 송금 및 지불업계의 거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페이팔과 자회사 벤모가 암호화폐를 직접 사고팔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라는 루머가 돌았다라고 코인데스크가 보도를 했습니다. 코인데스크가 가지고 있는 소식통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내가 알기로는 페이팔과 벤모에서 암호화폐를 직접 사고팔 수 있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페이팔과 벤모가 일종의 내장 지갑 기능을 마련해서 사용자들이 앱에 암호화폐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앞으로 3개월 이내 어쩌면 더 빠른 시일 내로 그와 같은 서비스가 시작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자, 페이팔은 이 같은 보도 내용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확한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만약에 이게 진짜라면 엄청난 호재가 될 수가 있겠죠. 전 세계 3억 2,500만 명의 사람들이 간단하게 페이팔 계좌를 통해 가지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매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어디까지나 루머는 확인되기 전까지는 루머일 뿐, 어떤 사람은 벌써부터 이런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죠. 이베이에서 비트코인을 받아준다, 비트코인 관련된 서비스를 통합을 시킨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구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졌었는데 이번에도 그러는 것은 아니냐. 이 페이팔을 핑계로 루머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실망하게끔 해가지고 가격을 떨구려는 그런 개수작은 아닌지 몇몇의 사람들은 걱정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시점을 봤을 때 페이팔도 딱 보면은 이 법정 화폐들의 미래가 정말 심란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음식점이, 예를 들어 음식점이 있다라면은 이 팔고 있는 메뉴가 좀 잘 안 될 것 같으면은 신 메뉴를 추가를 해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비트코인을 추가하는 것도 전혀 비현실적이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부디 루머가 진짜이기를 바라보면서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는데요. 국제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크립토닷컴에서 4주년 특별 이벤트 비트코인 50% 할인 행사를 다시 한 번 더 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총 준비된 수량은 24억 원 어치나 된다라고 하고요. 행사 날짜는 다음 주죠. 이제 6월 30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일은 화요일이 될 것이라고 하고요. 관련된 서비스를 전에 사용을 해보신 분들은 이제 과정을 잘 아실 텐데, $200치까지는 이제 스테이킹이 없어도 이번에는 구매가 가능하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이상의 이제 비트코인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를 하고 싶으시면은 관련 토큰이죠. CRO를 스테이킹을 더 많이 하시면은 이 구매가 가능하시겠습니다. 가입을 하실 때 제 앱을 통해서 가입을 해주시면은 저에게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이 거래는 거래소를 통해서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엔 암호화폐에 관련된 또 다른 영화가 나온다는 소식인데요. 영화 제목은 Decrypted라고 하는데, 이 정부가 암호화폐 파괴를 시도하는 비트코인 소재 블랙 코미디 영화로서 영국 제작사가 촬영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2020년 말에 개봉이 될 거라고 하는데요. 저는 안 볼랍니다. 재미없어 보이네요. 그래도 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소식으로는 이 폼폴리아노, 비트코인의 엄청난 대변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가 최근에 미국 연기금에 비트코인 투자를 할 것을 권유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내 최대 공적 연금 기관인 캘리포니아 공무원 퇴직 제도와 이와 비슷한 연기금들은 비유동 실물 자산 보유량을 늘리는 대신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어느 정도 한 1%에서 5% 정도만 집어넣어봐. 후회 안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 한국 연금도 이제 조만간에 동나게 될 것이라는 기사를 제가 얼마 전에 본 적이 있는데요. 비트코인에 한번 투자를 해보는 것은 어떤가? 어림도 없죠. 한국에서는 아직도 코인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좀 눈을 흘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비트코인 2만 불 넘으면은 이제 그런 사람들 싹 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에 관련된 긍정적인 소식들이 또 많이 나와가지고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자, 얼마 전에 채굴 관련해가지고 큰 폭의 난이도 상향 조정이 있었죠. 그래서 이 난이도 조정을 두고 조셉 영이라든지 몇몇 업계 관계자들은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엄마나 이게 웬일이야. 네트워크 해시레이트가 크게 감소하지 않았었고 그나마 떨어졌던 부분도 이제 다 회복이 된 상태라고 하죠.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짐작을 해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채굴자들은 비트코인의 중장기 가격 전망에 낙관적이다. 혹은 난이도 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굴자들은 수익을 내고 있다. 채굴자들의 재무 상황이 예상보다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거나 채굴자들의 보유 비트코인 현금화 압박이 크지 않은 그런 상태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데요.
자, 그러면은 그동안의 비트코인 하방 압력을 가중시켰었던 요인 중에 한 가지는 사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맥스 카이저가 꽤 재밌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부분만 또 살짝 보려고 하는데, 현재 미국은 막대한 부채를 쌓고 있으며 부채 이자는 국가 예상 비용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국방비보다 많다라고 합니다. 자, 이자가 국방비보다 높다. 미국은 또 전 세계에서 국방비에 가장 많은 예산을 사용하는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자가 이것보다 높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얼마만큼의 부채를 지고 있는 것인가? 그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만약 부채 이자가 100%에 가까워질 경우 미국 경제는 무너지게 될 것이고 이러한 상황이 향후 5년 이내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미중 무역전쟁 등 지정학적 요인과 비트코인 간 관련성에 대해서 중국, 미국, 러시아, 이란은 해시전쟁에 돌입해 가능한 많은 비트코인을 차지하려고 할 것이다. 이란은 이미 비트코인은 채굴 중이며 현재 해시율은 3%인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근데 물론 미국이 무너질 정도 되면은 다른 나라들은 이미 골로 가 있을 가능성이 높긴 하겠습니다. 그리고 달러가 기축인데 무너지는 순간 전 세계 경제가 세탁기가 물 털 때 막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리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혼란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언제? 5년 안에 오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한 사람의 의견일 뿐이긴 하지만은 상황이 심각한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잘 준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정말 오랜만에 듣게 되는 이름, 벡트입니다. 벡트에 지난 6월 한 달간 신규 유입된 미국 달러가 역대 최고 수치를 갱신을 했다고 합니다. 이를 달러로 환산을 해보면 약 201만 달러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제 가장 많은 액수였다. 더욱더 많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상승에 관련된 또 다른 좋은 징조라고 해야 될까요? 자,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들이 쫙 빠져나가게 되면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고, 반대로 거래소들로 물량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면 비트코인이 하락하는 모습을 그동안에 보여줬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비트코인 잔고가 6월 들어 2년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하네요. 자, 이것은 바로 가격 상승을 예상한 투자자들이 그들의 비트코인을 개인 지갑으로 옮기고 있는 현상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비슷한 이유를 근거로 이 유투데이에서 국내 분석가의 의견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제가 암호화폐 영상을 만들기 시작한 이후로 이 국내 분석가의 의견이 외신에 실린 것은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국내 분석가분의 이름은 기영주, 주기영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크립토 퀀트에서 이제 분석가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 같죠. 그분은 최근에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거래소 밖으로 내보낼 때 매수를 들어가라. 불장은 보통으로 이제 거래소에서 빠져나가는 물량이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고 4달쯤 후부터 시작되게 된다. 이 최근 데이터에 의하면은 이제 7월 중반 정도부터 이제 비트코인 가격 상승이 오게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좀 공유하신 차트를 확대해 보면은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7월 중반, 이제 7월 18일 정도 되면은 불장이 시작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꼭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좀 가지야라고 외쳐보면서 다음 분석도 보도록 하겠는데, 최근에 비트코인 상승을 예측한 이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지금 역헤드앤숄더를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은 9,816불에서 맞고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고, 어제도 언급이 되었었던 사토시 플리퍼 같은 경우는 드디어 이제 9,800불대에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겠구나 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9,700불대 후반까지 살짝 올라갔다가 잠시 쉬어가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음으로 해서 조시레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추세선을 뚫기 위해서 도전하고 있는 비트코인 4시간 봉이 9,575달러 위에서 마감하게 되면 더 높은 고점을 기록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일본 기준 9,275불까지 떨어졌었다가 이 정도까지 올라와서 마감할 수 있다면 강세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의견을 남겼었는데요. 9,575불, 지금 현재 가격은 9,649불이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마감할 수 있게 된다라면은 조실의 이제 말대로 강세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디 추세를 계속해서 타고 비트코인이 올라갈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이 좀 길어졌기 때문에 바로 마무리를 지을게요. 오늘 열심히 준비해본 이 소식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은 여러분들도 아시죠? 제가 계속해서 이 채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게 뭐 직장이기 때문에 저도 일당을 좀 받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광고를 시청해 주시면은 그 광고 시청해주신 분들의 힘이 모여가지고 저에게는 일당이 됩니다. 광고 영상 시청
편이라도 마지막까지 그리고 광고주 방문 및 좋아요 버튼 꾹 여러분들께 부탁을 전해드리면서 전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아 좀 가자.